네, 다음 문체부 계속해서 해주시죠. 네, 문체부 장관입니다. 보통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4월에도 도서관 주관과 세계 책의 날 등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하여 2026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직사회부터 책 읽는 문화를 선도하자는 주제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책 2권씩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자리에 놓여 있는 책은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가 추천한 도서와 또 작년에 서점인들이 뽑은 올해의 책 중에서 제 취향으로 직접 골라서 드린 겁니다. 네, 없는 여유 쪽에서라도 10분씩 틈틈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저도 여유가 없어서 아직 다 못 읽었고요. 읽고 싶은 책입니다. 네,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입니다. 정부는 계속 줄고 있는 국민 독서율을 회복하고 AI 시대에 필요한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 올 한 해 다양한 대국민 독서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곳곳 국민의 일상 속에서 책 읽는 즐거움을 확산하고자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일상 속 독서와의 접점을 확대하겠습니다. 동네 사랑방인 지역 서점을 중심으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터에는 직장 문고를 지원해서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수요일에는 지역 서점에서 심야 책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온라인에서는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게 해서 책으로 더욱 풍요로워지는 문화 요일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민 참여형 독서 챌린지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독서 미션을 수행하거나 서점, 도서관 등 독서 명소를 방문하면 포인트나 혜택을 나눠드립니다. 셋째, 계절마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테마별로 독서의 즐거움을 채워나가겠습니다. 가령 춘천에서는 남이섬 책나라 축제와 연계한 북캠프를 열고 안동에서는 한옥 숙소에서 오디오북을 들으며 산책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넷째, 민관이 협력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각계 저명 인사들을 캠페인 파트너로 모시고 SNS를 통한 릴레이 공유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께서 매월 전국에서 열리는 독서 프로그램 정보를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통합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부, 국방부 등 범부처와 협업을 통해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국무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 했어요? 네.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이거 전에 이 조갑재 대표님이 저한테 한 얘기였는데 전 국민 일대기 쓰기인가 뭐 그런 거 있었죠. 네, 전 국민 회고록. 회고록 쓰기. 네. 그거는 지금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한 100인의 어떤 단체들이 모여서요. 개인과 단체가 3월 말에 전 국민 회고록 쓰기 운동 발족 본부를 발족했습니다. 어쨌든 하긴 하고 있어요. 그거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 같아서. 네, 민간이 주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개인의 일대기도 사실은 엄청난 역사잖아, 그죠? 그리고 네,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이라고 하는 게 정말 해방 이후에 이 짧은 시간에 엄청난 격동을 겪고 왔는데 경제적으로 또는 뭐 정치적으로 성공한 나라 아닙니까? 일단은 이제 문화적으로까지 그래야 될 텐데 그 기록을 남기는 건 매우 유용한 일인 것 같아요. 그 아프리카에 그런 속담이 있답니다.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한 채가 불타는 거다라는. 재밌는 얘기네요. 네, 그만큼 한 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정보량은 엄청난 거라서요. 하여튼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 조갑재 대표님이 저한테 몇 번 얘기한 건데 그 지역 서점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전에 한번 제가 공공도서관 도서 공급권을 지역 서점 연합 같은 데다가 맡기자. 그게 15%인가가 그냥 계약만 해주면 15%인가가 남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에 그 구매할 때 지역 서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학교도 그렇고 그다음에 학교도 지방정부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도서관에서 네. 살 때는 네. 해당 지역에 있는 서점 연합회 뭐 이런 걸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규정 개정이 좀 필요한데 그 준비 누가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지방정부와
그 교육청에서 조례를 바꾸는 작업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조례 뭐 그냥 법으로 바꿔주면 되지. 행안부랑 같이 하고 있는 거는 일단 수의계약 지침을 바꿔주면 돼요. 네,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바꾸고 1억 원 미만이면 지역 서점만 참여하고 수 있고 1억 원 이상이면 지역 서점은 1점의 가산점을 주고 뭐 이런 형태로 좀 혜택을 부여해서 지역 서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근데 뭐 왜 그걸 1억으로 제한해요? 웬만한 저 공공도서관은 연간 뭐 몇십억씩 몇억씩 되는데. 아니요. 1억 미만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이어서 지역만 참여할 수 있고요. 1억 이상이면 공동 입찰제인데 그게 아니 서점은 서점은 일점을 책 공급은 입찰이 의미가 없는 게요. 네, 그게 정가 대비 저기 공급 가격이 딱 정해져 있잖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뭘 입찰을 해? 그 자재? 자격 심사를 자격? 네, 하는 뭐 자기 뭐야? 그 책 공급할 서점하고 계약해서 우리 도서관이 뭐저 땡땡 책 몇 권, 땡땡 책 몇 권 필요하다 이러면 그거 해당 서점에 연락해가지고 땡땡 몇 개 해주세요 이거 하는 건데 가격도 딱 15% 정해져 있고. 근데 뭔 입찰을 하지? 출신 가지고 하나? 아니면 나이 가지고 하나? 뭘로 해?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뻔한 걸 뭘 그렇게 무슨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거나 혁신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해당 지역 서점한테 주면 해당 지역 서점들이 좀 살아날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도록 지금. 지금 업자들이 전국에 그 입찰 시스템 만들어 놓고 또 집에 앉아가 맨날 요거만 하고 있다니까. 거의 추첨에 비슷하기 때문에. 그게 뭔 입찰이에요? 대통령님, 교육부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그 자서전 쓰기 같은 거 관련해서요. 사실은 그 많은 학교에서 그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정도 상원에서는 부모님 이야기 혹은 할아버지 이야기를 쭉 듣고 그걸 정리하는 네.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그 문체부 장관님이 책도 주셨고 그랬는데 그 학교에서 그 2026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 홍보는 역시 실천이 학교에서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학교에서 잘 하십시오. 네,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잠깐만 소개해 주세요. 아니 잠깐만, 근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일단 독서, 독후감, 뭐 독서곤장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요. 네네. 그 서점 얘기, 지금 지역의 서점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데 네. 이게 행안부 소관일 건데요. 지금 그 규정은 행안부에서요. 지방계약법에 예, 지침을 개정해 달라는 문체부 개정하는데 개정 내용이 이게 이제 국무위원들끼리 부처 간에 토론을 해봐야 되는데 1억 이상 그 웬만한 도서관들은 보통 한 10억, 20억씩 사고요 연간. 그런데 그거를 1억까지로 제한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거를. 또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연간 잘라서 계약하는 게 현행 규정상 안 되게 돼 있더라고. 예, 그러니까 뭐 다달이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묶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전반 상하방에 수익계약이 안 한다든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금액 제한을 해놓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근본적으로 지역 협동조합이 그걸 사회적 기업으로 하게 되면 돈벌이로 완전히 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그거를 해당 지역의 서점들이 좀 살아남거나 그런데 유용하게 지금 서점이 다 사라지잖아요. 책 살 데가 없어요. 인터넷으로 안 사면 책 못 사 지금은. 그래 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서점에 가면 책도 좀 앉아서 읽어보고 또 사람들끼리 모여서 독서 토론도 좀 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서점 하는 사람들 중에. 근데 거기다 경제적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공공책 공급이 이게 뻔한 그냥 아니 자기가 나르는 것도 아니야. 출판사가 바로 갖다 줘 도서관에. 그냥 자기는 앉아가 요거만 하면 돼 이게. 계약만 하면 된다고요. 그걸 15% 자기가 가지더라고. 근데 그거를 왜 업자들한테 그걸 막 남겨놓냐. 그럴 필요가 없지 않냐 내 말은. 해당 시군구별로 하든지 뭐 해당 지역 서점 주인들 협동조합 만들어서 거기서 하면 꽤 많이 남아요 그게. 네. 그 어려운 일도 아니야. 그냥 직원 하나 놓고 그냥 그 하죠. 이것만 하면 돼. 그냥 관리만 하면 돼요. 그럼 나오는 거 가지고 해당 서점들이 나눠 갔든지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걸 그렇게 엄격하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게 공익적인 일인데.
네, 대통령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장관님 착하시잖아. 그 아마 이거 기한하니까 내부에서 그 아까 회색이 쫙 힘을 썼을 거야. 네? 근데 이거 우리 장관님한테 맡긴 빨간색 의견 들어야지. 지역 서점들 불러가지고 모아가지고 얘기를 들었어야죠.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빨간색을 쫙 주입하잖아. 그 빨간색, 회색 전쟁을 해가지고 빨간색을 몸에 주입을 해야지. 근데 이게 자칫하면 행정하다 보면 진짜 이런 데 많이 빠진다니까요. 진짜 논리가 그럴듯해 아주. 그 잘못된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게 또 바람직한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혁신을 해야 되잖아요. 더 나은 상황을 만들려면 기존의 것을 바꿔야 돼. 기존의 것들이 잘못된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새로운 것들은 사실 좀 두렵고 걱정되고 그런데도 잘 점검해서 해야 그게 사회가 발전하죠. 네. 지금 이것도 내가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뭐 안 된다는 이유가 많아. 하다 보면 뭐 이래서 안 되고 또 다음에 요거 해결해 놓고 다음에 또 저래서 안 되고 또 다음에 또 이래서 안 되고 하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되거든.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변하지 않아요. 네, 더 깊게 살펴서 그리고 하겠습니다. 요새는 왜 신춘문예나 뭐 이런 게 왜 없어요? 신춘문예 있습니다. 있는데 있고요.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건가? 경우는 응모작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예전. 그렇어요? 근데 이거를 다 민간에다 맡겨놓잖아요. 예를 들면 국가 단위의 권위 있는 뭐 이런 기회? 이런 거는 문제인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지금은 뭐 신문사 또는 뭐 문학 관련된 잡지사 이쪽 중심으로 지금 그런 거 할 때 옛날에는 그냥 자체적으로 다 알아서 했잖아요. 국가 재정이 부족할 때는. 다른 나라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좀 권위도 부여하고 후원도 실제로 너무 많이 하면 또 난립하면 또 문제긴 한데 딱 정해가지고 그것도 뭐 엄정하게 선발해가지고 거기다 예를 들면 상금이나 예산 지원을 일부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 있지 않을까요? 지금 민간에다 맡겨놓은 거 내가 보기엔 출판 사업이 지금 완전 사양 산업 됐어요. 망하고 있어 지금. 네,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 아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서점, 지역 서점 관련된 부분에 적극 정말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주 전주 갔는데 시장에 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점 안에 시장 안에 서점이 있으면 굉장히 다른 공간이 만들어지고 로컬 창업가들이 거기 모여서 그 위에서 외국인들이 와서 거기서 그 햇빛 쏘면서 그러면서 이제 놀고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지거든요. 문화적 공간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서점에 가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서점의 편집자들이 고른 그 리스트입니다. 추천.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무슨 책을 읽으라고 하고 왔다 간 사람들이 그 책에 대한 문구를 써놓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을 계속 커뮤니케이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진 분들이 책을 골라서 도서관에 책을 채워야지 이게 그 내용들이 채워지고 다양한 분들의 생각이 담긴 서재도 만들어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문화운동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것이 서점도 살리고 문화도 살리고 또 외국에 가면 이런 책 그 페스티벌 같은 것들도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문화적으로 유명해질 거라 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셨던 네, 그렇습니다. 저 한강 작가 같은 경우는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뭐 이런 거 싫어하던데 내 보니까. 그러나 그 국가적 자산이잖아요. 예를 들면 한강 작가 이름을 좀 빌린다면 좀 그렇고 그 선발전이나 뭐 이런 것도 해볼 만하지 않아요? 독후감전을 한번 하든지 창작전을 하든지.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나라가 문학상을 만들거나 이런 거는 안 되지만 그 번역을 해서 간다거나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거든요. 사실 한강 작가 번역했던 그 번역가 때문에 그 굉장히 기여가 컸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얼마만큼의 번역비를 더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거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좀 프로그램들 그리고 상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이 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문학 출판사나 이런 데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원을 그냥 계속하는 체계를 만들어. 그러니까 그것도 해야 되고